아침에 일어나면 침대를 정리하고 옷을 입고 세수를 해야 했습니다. 헬렌이 거부하면 앤이 손을 잡고 강제로 시켰고 헬렌은 싸웠지만 결국 나갔습니다. 식사는 테이블에서 해야 했습니다. 포크를 써야 했고 냅킨을 써야 했으며 손으로 먹으면 앤이 나갔습니다. 헬렌은 분노했습니다. 접시를 던졌고 음식을 거부했으며 굶었습니다. 앤은 단호했습니다. 규칙을 따를 때까지 안 줘. 이틀이 지났습니다. 헬렌은 배가 고팠습니다. 저항했지만 결국 항복했고 포크를 들었으며 테이블에서 먹었습니다. 앤은 웃었습니다. 작은 승리였지만 의미가 컸고 시작이었으며 희망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헬렌은 변했습니다. 완전히 변한 것은 아니었지만 조금씩 달라졌고 규칙을 따랐으며 사람처럼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침대를 정리했습니다. 옷을 스스로 입었고 세수를 했으며 식사를 예의 바르게 했습니다. 앤이 손바닥에 글자를 쓸 때 더 이상 부딪히지 않았습니다. 관심을 보였고 따라했으며 배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의미는 몰랐습니다. C, to A, K. E를 써주면 따라했지만 그것이 케이크라는 것은 몰랐습니다. M, I, N. K를 써주면 따라했지만 우유를 뜻하는지 몰랐고 그저 손놀림일 뿐이었습니다. N은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연결시킬 수 있을까? 손바닥의 글자와 실제 사물을 어떻게 연결시킬까?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주가 끝났습니다. 앤과 헬렌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족들은 놀랐습니다. 헬렌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깨끗했고 조용했으며 사람 같았습니다. 테이블에 앉아 포크로 먹었고 냅킨을 사용했으며 기적 같았습니다. 케이트는 울었습니다. 우리 헬렌이 이렇게 변할 수 있었다니.
선생님, 저는 케이크를 먹고 싶어요. 애는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고 감격이었으며 헬렌이 마침내 언어를 가졌다는 증거였습니다. 다음 단계는 점자였습니다. 손바닥에 쓰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책을 읽어야 했고 지식을 쌓아야 했으며 점자를 배워야 했습니다. 앤이 점자판을 가져왔습니다. 헬렌의 손가락을 올려놓았고 점을 만지게 했으며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글자이며 6개의 점으로 모든 글자를 만들 수 있어. 헬렌은 흥분했습니다. 손가락으로 점들을 더듬었고 패턴을 익혔으며 빠르게 배웠습니다. 일주일 만에 알파벳을 마스터했습니다. 한 달 만에 간단한 책을 읽었습니다. 3개월 만에 복잡한 문장을 읽고 이해했습니다. 애는 놀랐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 천재구나. 보통 아이들은 몇 년이 걸렸지만 헬렌은 몇 달이면 충분했고 끝없이 배웠으며 멈추지 않았습니다.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린이 동화였습니다. 간단한 이야기를 읽었고 좋아했으며 더 원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역사책을 읽었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았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배웠으며 매혹되었습니다. 과학책도 읽었습니다. 별이 뭔지, 바다가 왜 짠지, 나무가 어떻게 자라는지 알게 되었고 세상이 넓어졌으며 경이로웠습니다. 애는 모든 책을 점자로 옮겼습니다. 점자책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손으로 일일이 점을 찍었고 밤늦게까지 일했으며 헬렌을 위해 책을 만들었습니다. 눈이 나빠졌습니다. 원래도 안 좋았는데 더 악화되었고 아팠지만 멈추지 않았으며 헬렌이 더 중요했습니다. 헬렌은 몰랐습니다. 앤이 얼마나 희생하는지,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힘든지 몰랐습니다. 그저 배웠고 성장했으며 행복했습니다. 1888년 여름 헬렌은 8살이 되었습니다. 1년 만에 엄청나게 변했습니다. 야생아는 사라졌고 똑똑한 소녀가 되었으며 1000개가 넘는 단어를 알았습니다. 문장을 만들 수 있었고 책을 읽을 수 있었으며 생각을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헬렌은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저도 말하고 싶어요. 애는 놀랐습니다. 말을? 네, 다른 사람들처럼 입으로 말하고 싶어요. 하지만 헬렌, 너는 들을 수가 없어. 들을 수 없으면 말을 배우기가 거의 불가능해. 그래도 하고 싶어요. 제발요. 앤은 고민했습니다.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듣지 못하면 소리를 흉내낼 수 없었고 목소리를 조절할 수 없었으며 실패할 가능성이 컸습니다. 하지만 헬렌의 눈을 봤습니다. 하지만 헬렌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밤늦게까지 공부했습니다. 점자를 읽었고 복습했으며 이해할 때까지 반복했습니다. 시험을 봤습니다. 좋은 성적을 받았고 선생님들이 놀랐으며 인정받았습니다. 헬렌은 우리 학교 최고의 학생입니다. 헬렌은 웃었습니다. 증명했다는 기쁨이었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었으며 다음 꿈을 향한 발걸음이었습니다. 다음 꿈은 대학이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대학에 가고 싶어요. 앤은 놀랐습니다. 대학? 헬렌, 그건 불가능하다고 하지 마세요. 저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대학 수업은 너무 빠르고 복잡해. 내가 모든 걸 통역해주기도 힘들 거야. 그래도 하고 싶어요. 제발요. 앤은 헬렌을 봤습니다.
떨렸으며 즐거웠습니다. 시험이 끝났습니다. 헬렌은 지쳤습니다. 하루 종일 집중했고 손가락이 아팠으며 달진했습니다. 앤이 물었습니다. 어땠어? 잘났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몇 주 후 결과가 왔습니다. 합격. 하지만 조건부였습니다. 헬렌 켈러는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했습니다. 하지만 정식 입학 전에 1년 동안 준비 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헬렌은 실망했습니다. 왜 1년을 더 기다려야 해요? 레드클리프 측은 설명했습니다. 헬렌, 당신은 뛰어나지만 우리 커리큘럼은 매우 빠릅니다. 교수들이 항의하면 학생들이 필기하는데 당신은 앤 선생님이 손바닥에 통역해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준비가 더 필요합니다. 억울했습니다. 실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장애 때문이었고 시스템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으며 차별 같았습니다. 하지만 케임브리지 여학교에 들어갔습니다. 레드클리프 준비 과정이었고 대학 수준의 수업을 들었으며 적응 훈련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교수들이 빠르게 강의했습니다. 앤이 손바닥에 통역했지만 따라가기 어려웠고 중요한 내용을 놓칠 때도 있었으며 답답했습니다. 토론 수업은 더 어려웠습니다. 학생들이 동시에 말했습니다. 앤이 누가 뭐라고 하는지 통역해줬지만 혼란스러웠고 참여하기 어려웠으며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수업 후에 교수를 찾아갔습니다. 놓친 부분을 물었고 설명을 들었으며 복습했습니다. 책을 더 많이 읽었습니다. 수업 내용을 미리 공부했고 준비했으며 뒤처지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앤과 공부했습니다. 손바닥으로 토론했고 에세이를 썼으며 완벽하게 만들려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헬렌은 우리보다 더 열심히 해요. 장애가 있는데도 최고 성적이에요. 정말 대단해요. 하지만 헬렌에게는 당연했습니다. 남들보다 2배로 노력해야 같은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3배로 노력해야 인정받을 수 있었고 쉬는 건 사치였으며 계속 달려야 했습니다. 앤도 지쳐갔습니다. 매일 6시간 이상 손바닥에 통역했습니다. 손목이 아팠고 손가락에 쥐가 났으며 눈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의사가 경고했습니다. 더 이상은 위험합니다. 완전히 실명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앤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헬렌이 대학에 가는 게 제 꿈이기도 해요. 조금만 더 버티면 돼요. 1895년 가을 1년이 지났습니다. 헬렌은 준비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마쳤습니다. 이제 정식으로 레드클리프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학비였습니다. 켈러